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 그리고 저 멀리 낯선 도시의 실루엣.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임인지 두려움인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JFK 공항 문이 열리던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국의 겨울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추위는 달랐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이 단순히 기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낯선 냄새, 낯선 소음,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저를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희망. 그것이 그날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기숙사는 안전했습니다. 따뜻했고 학교도 가까웠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비용, 생활비, 등록금,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숫자들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미국이 궁금했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서 바라보는 미국이 아니라 실제로 그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국을. 교과서 속 영어가 아니라 새벽 시장에서 오가는 그 투박한 영어를, 강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성급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몇 살의 저는 늘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한 곳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집의 반지하 반이었습니다. 낮은 천장, 작은 창문, 바닥에 깔리는 냉기, 월세는 $480. 지금 기준으로는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당시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방에 들어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두려움과 자유가 같은 무게로 가슴 안에 들어찼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 사실이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내 인생이 온전히 내 손 안에 있다는 느낌. 젊은 날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선명한 감각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의 삶은 곧 일을 요구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고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집세가 필요했고 밥값이 필요했고 등록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곳이 야채가게였습니다. 당시 야채가게 일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0를 받았습니다. 주 3일이면 $150. 그 돈을 손에 쥐는 날이면 가슴 어딘가가 조금 놓였습니다. 이달의 월세를 조금 더 걱정 없이 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주 5일로 늘었습니다. 매일 새벽 트럭이 들어오면 물건을 내렸습니다. 내리는 일이 끝나면 다시 실었습니다. 로딩, 얼로딩. 저는 그 단어를 교과서보다 먼저 손바닥과 허리로 배웠습니다. 사과, 오렌지, 바나나, 수박, 양파, 감자. 끝도 없이 들어왔고 끝도 없이 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트럭은 왔고 날이 추워도 짐은 쌓였습니다. 어떤 날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을 쥐려 해도 느리게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출근했습니다. 쉬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생산가게로 옮겼습니다. 주 5일에 $325. 생선 비린내는 옷에 배었고 손은 늘 차가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그 작은 감각 하나가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희망이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다는 그 미세한 온도 차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그저 살기 위해 몸을 움직였던 시간. 대단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이를 악물었던 날들. 저는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기억인지를. 이름도 얼굴도 나라도 달라도 가난하고 젊었던 시절의 그 감각은 어딘가 비슷합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피곤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일하지 않는 날이면 잠을 잤습니다. 정말 잠만 잤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에는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사실은 반쯤 의식을 잃고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지고 고개가 천천히 기울어지는 그 순간. 그때마다 친구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업 들어가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강의실로 들어서던 그 발걸음.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참 고맙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따스한 얼굴들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작은 배려 하나가 등불이 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나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뉴욕은 잔인해졌습니다. 어떤 날 밤은 막차 버스가 집 근처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 정류장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남은 길은 걸어야 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귀가 아렸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날카로운 칼바람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번지던 그 새벽 거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짙혔다가 다음 순간 바람에 지워지던 그 풍경을,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고요하고 쓸쓸한 감각을. 그런 밤에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언제쯤 조금 편해질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다음 날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월세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트럭은 내일도 왔습니다. 어쩌면 젊음이란 희망이 넘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걷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단순히 반지하 방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훗날의 나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면 야채 가게에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온 손님들이 들르곤 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사과 몇 개,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드는 사람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각자의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닌 뉴욕의 새벽에 과일을 사러 온 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단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뉴욕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낯선 도시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타국에서 듣는 모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긴 위로보다 짧은 한국말 한마디가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끔 사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의해 버팁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눈을 감으면 그 시절이 보입니다. 반지하방의 작은 불빛, 천장이 낮아 몸을 움츠려야 했던 그 공간, 새벽 야채 가게의 차가운 공기, 생선 가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손에서 나던 비린내, 도서관 구석에서 졸다가 친구의 목소리에 눈을 뜨던 오후,
눈보라 속 귀갓길에서 가로등을 바라보며 멈춰섰던 그 순간들. 그 당시에는 그저 버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또 하루, 한 달을 버티면 또 한 달. 별다른 의미 없이 흘러가는 고된 일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사람인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반지하 방이, 그 야채 가게가, 그 눈보라 속 귀갓길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의 누군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시원이나 지하 단칸방 좁은 책상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공사장의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자기 나라가 아닌 말도 안 통하는 모르는 나라에서 밤새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새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혼자 앉아 눈물을 훔쳤던 드라마 같은 밤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 굶었던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지만 그 감각은 어딘가 같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것,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와야 한다는 것. 그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시절의 여러분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눈보라 속을 걷던 그 청년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앞날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을 내딛던 그 사람이, 그에게 지금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정말 수고했다. 잘 버텨주었다. 내가 그렇게 걸어주었기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을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새벽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몰래 흘렸던 눈물은 당신께 꼭 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더 걸어가 주세요. 그 길의 끝에 반드시 오늘의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